캠핑의 민주미입니다. 요즘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계 캠핑을 준비하시기 시작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난로들을 많이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난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캠핑을 하실 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난로를 연료에 따라서 나눠보자면 팬을 작동시켜 온풍기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팬히터, 그리고 등유를 사용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심지식 난로와 반사식 난로, 그리고 펠렛을 활용하여 불을 붙이는 화목 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난로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난로들이 있는데 모두 등유식 난로예요. 여기서부터 이 친구는 심지를 태워서 사용하는 심지식 난로, 반사판으로 열을 내는 반사식 난로, 컴팩트한 크기의 심지식 난로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조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팬히터인데 이 팬히터 또한 등유 난로를 넣어서 사용하는 팬히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고 또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될까 많이들 찾아보시는 토요토미의 기어 미션과 파세코의 25S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제품들의 더 자세한 설명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링크를 추가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고요.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서 눈으로 보시고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토요토미의 기어 미션과 파세코의 25S 난로가 있습니다. 토요토미는 일본의 정말 오래된 난방 회사이고 파세코 난로는 100% 우리나라 난로 회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난로의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어 미션 같은 경우는 10.7kg, 파세코는 11.5kg이고요. 기어 미션의 탱크 용량은 6.3L, 파세코 25S의 탱크 용량은 7L입니다. 연소 시간은 기어 미션이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가고요. 파세코는 최대 10시간 정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연료 소비량은 기어 미션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제품을 실사용해봤을 때 솔직히 극동계에서 가장 추운 날 최대 화력으로 틀었을 때 10시간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자다 일어나서 연료를 넣었던 경험이 있는데 극동계 때는 최대 시간까지는 버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난로 모두 3, 4인용 텐트에서 가장 적합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보기에도 이 기어 미션이 파세코보다 훨씬 더 날씬하다는 느낌을 받으시죠? 하지만 파세코 난로의 가장 큰 강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짜란! 리프트 기능이 있어서 높이를 기어 미션에 비해서 12cm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보관이나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이렇게 낮췄을 때 승용차 트렁크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면에 있는 불보기 창을 보시면 기어 미션은 불보기 창의 전면에 1개고 파세코 25S는 불보기 창이 전면에 1개, 후면에 1개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 캠핑을 할 때 난로 멍을 즐기시는 분들은 아마 파세코 난로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난로 모두 건전지를 넣고 자동 점화를 할 수 있고요. 건전지를 넣지 않고도 여기 연소통을 열어서 불을 붙여서 수동 점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통을 열게 되면은 여기 안에 스프링 부분이 있어요. 난로를 차에 싣고 이동을 하게 되면 난로가 흔들리거나 충격을 받으면서 연소통이 이 안에서 불안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연소통이 불안착하게 되면 난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하니 난로를 점화하기 전에 연소통을 열어서 스프링을 잡고 좌우로 살살 움직이면서 연소통이 불안착이 되었는지 안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점화 레버 버튼이 있어요. 파세코 같은 경우는 레버를 끝까지 돌리시고 점화 버튼을 이용해서 약 5초간 점화를 시키면 이 안쪽에 불꽃이 올라오고요. 기어 미션 같은 경우는 레버를 끝까지 돌리셔서 끝까지 레버가 돌아가지 않는 지점에서 파세코와 마찬가지로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났을 때 5초 정도 유지를 하고 계시면 심지 안에 불이 붙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어 미션에 특이한 기능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레버를 열어보시면 심지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심지가 다 타고 났을 때 화력이 약해졌다 싶으면 심지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토요토미 기어 미션 같은 경우는 심지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심지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심지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가장 아랫부분 보시면 파세코와 기어 미션 모두 연료 게이지가 나타나 있고요. 연료 게이지 가장 끝부분, 빨간색 부분 전까지 연료를 채워주시는 게 난로한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주유구가 있는데 기어 미션의 주유구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하지만 파세코의 주유 뚜껑은 이렇게 안전고리가 있어서 주유 뚜껑을 잃어버릴 염려가 적습니다. 기어 미션의 경우 받침대가 분리되고 파세코의 경우 받침대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기어 미션은 받침대를 분리해서 깨끗하게 더 세척을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기어 미션과 파세코 25S 모두 심지식 난로인데요. 이런 심지식 난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연료를 주입하고 나서 점화를 시키기 전에 최소 1시간 이상은 심지를 충분히 적셔주셔야 해요. 심지가 충분히 적시기 전에 점화를 하게 되면 젖지 않은 심지가 타면서 그을림 현상도 일어나고 또 난로 수명이 굉장히 짧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꼭 캠핑장에 도착하시면 연료를 넣으시고 최소 1시간 이상은 심지를 적시신 후에 점화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연료가 거의 떨어졌을 때 연료를 충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꼭 난로를 소화시키고 안전하게 연료를 충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난로를 보관하실 때는 남은 연료를 모두 다 태우신 후에 보관하시는 것이 난로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타르가 눌러붙게 되거나 점화를 시킬 때 그을림 현상이 심해져서 난로 심지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굉장히 짧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난로를 모두 사용하신 후에는 연료를 모두 태우시고 충분히 식히신 후에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이런 대류형 난로는 열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텐트 윗부분에 이런 서큘레이터나 실링팬 들을 달아 놓으시면 텐트 안에 더욱더 따뜻한 열기들이 잘 순환이 됩니다. 대류형 심지 난로로 가장 많이들 고민하시는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심지식 대류형 난로 외에도 반사식 난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 매장에 있는 토요토미 반사식 난로인데요. 말 그대로 반사판이 있는 난로입니다. 반사판의 효과로 난방 효율이 상승되고 대류형 난로와는 달리 직진성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발시림 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토요토미 반사식 난로 또한 자동 점화 장치가 있고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여기 안에 있는 내장 센서가 감지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식 등유 난로에 비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하죠. 그래서 보관하거나 이동을 하실 때 조금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만큼 약 6평형 정도의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등유식 난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캠핑 방식 아니면 텐트의 종류에 따라서 알맞은 등유식 난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한 가지, 등유식 난로를 사용하실 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2개 이상은 준비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등유 난로를 사용하실 때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한 가지가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서 꼭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구비해 주시고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너무 나와 가까운 곳에 두지 말고 30c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안전에 모두들 유의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동계 캠핑이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그레가 캠핑의 민좀이었습니다. 안전한 캠핑하세요.